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 오빠입니다. 주말인데 잘 쉬고 계신가요? 저는 충분히 쉬고 다시 영상을 하나 찍고 있습니다. 최근에 댓글 중에서 가장 많이 질문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내년 3월에 공매도가 풀리면 삼성전자가 폭락할지, 그 질문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공매도가 뭔지 개념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이 공매도에서 공은 한자로 빌공짜입니다. 빈 거죠. 아예 없다는 뜻입니다. 없는 주식을 매도한다는 뜻입니다. 없는 주식을 어떻게 매도할까요? 빌려서 매도합니다. 주로 기관에서 빌려서 매도를 하는데 사실 개인은 공매도를 치기가 굉장히 까다롭죠. 우리도 공매도를 칠 수 있긴 하지만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사실상 공매도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치는데요. 공매도를 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팔고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값에 다시 사서 갚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매도는 현재 고평가됐다고 생각되는 종목이 타겟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현재 10만 원짜리 주식을 한 주 빌려서 바로 매도하면 10만 원을 벌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주식이 1개월 후에 5만 원으로 떨어지면 나는 5만 원에 한 주를 다시 사서 갚으면 5만 원을 결과적으로 버는 겁니다. 한 주 빌려서 한 주 갚았으니까 계산은 끝나는 거죠. 당연히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종목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한 달 후에 반대로 20만 원으로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매도는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10만 원에 한 주 빌렸는데 이제는 내가 20만 원에 한 주를 주고 사야 됩니다. 따라서 공매도는 아무 종목에나 막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현재 매우 고평가되어 있거나 앞으로 떨어질 것 같다고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종목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핵심은 공매도 세력이 삼성전자를 고평가로 보느냐, 저평가로 보느냐가 관건이겠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고평가됐다고 생각한다면 공매도가 몰려서 일시적으로 매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합니다. 반대로 저평가됐다고 생각한다면 공매도는 들어오지 않겠죠. 오히려 자기 돈 주고 매수를 할 겁니다. 삼성전자는요, 올해 저점 대비해서 겨우 이제 2배 올랐습니다. 참고로 테슬라는 1년 동안에 10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런데 테슬라도 대표적으로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던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요,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도 주가가 높았었거든요. 오랫동안 적자를 냈던 기업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주당 순이익 대비 얼마나 고평가받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수치가 PER이라고 합니다. 보통 퍼라고도 부르는데요.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도 하죠. 이 테슬라의 퍼는 1000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히 공매도가 아주 많이 들어왔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거품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세력들이 공매도를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걸 다 씹어먹고 폭등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제가 봐도 정말 특이한 종목인데요.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공매도도 굉장히 많았지만 주가는 고공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폭등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미래 가치를 높게 평가한 투자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공매도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무조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한번 냉정하게 평가해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현재 글로벌 경쟁사 대비 주가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삼성전자의 PR이 지금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쟁사인 TSMC에 비해서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반면에 미래는 아주 밝죠. 당장 내년부터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자, 현재 메모리 반도체 빅3 기업인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주가는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고스란히 호황기가 반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사상 최고가를
최근까지도 경신을 했고요. 마이크론은 사상 최고가까지는 아니지만 52주 신고가를 최근에 또 경신했습니다. 이게 다 최근 일주일 내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시총은 440조입니다. 공매도가 웬만큼 들어와도요, 쉽게 하락하지 않습니다. 덩치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웬만한 금액으로는 간에 기별도 안 옵니다. 자,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냐면요. 전 세계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반도체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이 2위입니다. 삼성전자보다 유일하게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은 대만의 TSMC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인텔과 엔비디아보다도 삼성전자의 시총이 훨씬 높습니다. 한때는 엔비디아에 추월당했었지만 지금은 다시 역전을 시키고 차이를 많이 벌려놨죠. 시총이 440조의 전 세계 반도체 기업 중에서 세계 2위에 랭크된 삼성전자를 공매도 세력이 감히 쉽게 장난질 칠 수 있는 레벨이 아닙니다. 공매도 세력도요, 상대를 봐가면서 까봅니다. 공매도 세력이 좋아하는 종목은 누가 봐도 고평가되어 있거나 시가총액이 낮아서 조금 만만해 보이거나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은 기업, 주로 그런 기업들에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삼성전자가 현재 저평가된 점, 반도체 호황기가 내년부터 당장 찾아올 거라는 점,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을 통틀어서 세계 2위에 해당될 정도로 엄청나게 높은 시가총액,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공매도가 들어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만약에 들어온다고 해도 폭락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도 현재 매수 대기 중인 불개미 군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즘 개미들은요, 옛날 개미와 차원이 다릅니다. 따라서 공매도가 웬만큼 들어온다고 해도 불개미 군단에게 씹어먹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더욱 삼성전자는 공매도 들어오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종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오히려 공매도로 주가가 하락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매도 세력이 주가를 끌어내려준다면 이게 웬 떡이냐고 저는 저가 매수를 들어갈 겁니다. 저는 진심으로 공매도로 주가를 떨어뜨려 주기를 바라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사실 공매도라는 말을 듣자마자 우리 개인들은 공포심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공매도는 주가 폭락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실제로 공매도는 주가를 하락시키는 주범이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바이러스 사태로 주가가 정말 완전 작살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를 시켰던 겁니다. 공매도는 그렇지 않아도 주가 하락을 유발시키는 주범인데 주식이 초토화된 상태에서 공매도를 허용하면 당연히 주식시장은 완전히 난장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금지를 시켰던 건데요. 이제 코스피가 나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분위기로 아마 내년 3월까지 가면 분명히 공매도는 다시 재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또 걱정을 하고 계신데 다른 종목은 몰라도 삼성전자는요, 공매도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예전에 공매도가 한참 유행할 때도 삼성전자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한 전례가 있습니다. 공매도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매도가 별로 없어도 하락할 수 있고요. 공매도가 아주 많아도 주가는 폭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 하락과 공매도는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지만 주가를 주도적으로 좌우할 만큼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진 않습니다. 더구나 삼성전자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만약에 공매도로 하락이 오면 싸게 줍줍하면 되죠. 좋은 주식은 오히려 하락장이 저가 매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갑자기 생각난 댓글이 있는데요. 제가 삼성전자가 좀 많이 오르면 기분 좋으니까 소고기 사드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소고기 사 먹으러 가는 게 그렇게 웃기신가 봐요. 그래서 한 번 더 웃으시라고 제가 소고기를 언급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뭐 합니까? 어느 정도 벌었으니까 이제 조금 쓰셔야죠. 지나친 사치는 조금 그렇지만 기분 좋게 주말을 맞아서 뭐 소고기 사 드시는 것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배당금이 나오면 무조건 재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사실 그 돈 자체가 뭐 크기 때문이 아니라요. 사실 배당금 나와봤자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복리 재투자를 습관화하시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였고요. 평상시에는 뭐 어느 정도 좀 즐기면서 적당히 소비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소고기 드실 거 뭐 꽃등심으로 드시면 더 좋죠. 자, 꽃등심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